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달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키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의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키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키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퀴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키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운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의 선한 어머니와 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쓰러져가는 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점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사주 좀 봐주십시오. 무속인은 말없이 여인이 건넨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은 물론이고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그 무엇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주는 신을 받아야 할 만큼 강한 기운을 가졌지만 신의 제자가 될 운명도 아니기에 그저 평생을 자신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속세의 표현으로는 돌을 닦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딸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이혼한 뒤 어린 자식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앞으로 딸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수라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따님의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무속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검은 깃발, 오방기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며 휴대폰 속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달은 어머니를 닮아 앳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비친 것은 사진 속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따님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는 투박한 주먹코에 눈꼬리는 축 처지고 입술은 비죽이 올라간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무당의 입에서 이유 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딸의 기이한 증상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은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 목덜미를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쇠갈퀴로 살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도 경기를 하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에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으며 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딸이 방 안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다른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 즉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인이 당신 딸에게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딸에게 돈을 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당신 딸의 몸에 붙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딸에게 붙은 귀신은 과거 딸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딸을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마저 한을 품고 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함께 투자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이 오롯이 딸의 탓만은 아니며 그녀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도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딸이 그 돈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과입니다. 그 깊은 원한이 지금 당신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무속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은 평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나 의식을 통해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령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군요. 오늘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인정입니다. 그것 없이는 100번 굿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보의 무게는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과오를